나이가 들면 누구나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봐,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길까봐, 그래서 결국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질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육신의 고립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그 이상한 공허함, 그것이 진짜 우리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67 박기철 님도 오랫동안 그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키워냈고 명절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었지만 기철님의 마음은 늘 겨울바람이 부는 벌판 같았습니다. 기철님은 그 이유를 몰라 늘 사람들에게 더 잘하려 애썼습니다.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저 허허 웃어주었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분위기를 맞추려 원치 않는 지갑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님은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기철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식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바쁜 일상을 떠드느라 아버지는 뒷전인 아들, 연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철님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토록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받으려 안달복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어도 천국처럼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이것을 미련 없이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기는 나쁜 습관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인정만 갈구할 때 우리 인생은 평생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철님은 그날 이후로 모든 관계의 중심을 자신에게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던 시간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내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혹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서운함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써온 기철님에게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잊혀질 것 같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조바심이 밤마다 기철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기철님은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 중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이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지우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던 의무감이라는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늘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조차 잊고 살았던 기철님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하니?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나갔던 동창회 모임을 거절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너 요즘 변했다. 무슨 좋은 일 있길래 혼자 잘난 척이냐는 비아냥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았을 기철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네라고 한마디를 뱉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기철님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 내 평온을 해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관계의 가위질이 시작되자 기철님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가기 싫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챙기느라 길 위에서 낭비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자신만의 오롯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화려한 대화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격자무늬 햇살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 서툰 솜씨지만 나만을 위해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내는 일,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의 고독을 텅 빈 방이라고 말하지만 기철님에게 그것은 나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타인의 소음이 거치고 나니 비로소 내 안의 갈망과 상처, 그리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꿈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구덩이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서적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남에게 기댈 때는 한없이 약하던 마음이 홀로 서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혼자가 편안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쏟던 그 귀한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기로 결정한 현명한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끊어내기 힘든 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100이면 100자식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내 몸을 빌려 태어나 평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내 새끼인데 그 인연을 어떻게 남 대하듯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철님이 관계의 가위질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거대한 벽 또한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곁에 두고 혹시나 올지 모를 아들이나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기철님에게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오는 대로 바빠서 못 간다는 말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연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기철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극한 정성이 이제는 거꾸로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그 은밀한 보상 심리가 결국 나를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는 초라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철님은 자식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주말에 억지로 오지 않아도 된다. 나도 이제 바빠질 것 같구나.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의 적막함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정말로 나를 영영 찾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흐르면서 기철님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의 일정을 내 일정보다 우선순위에 두던 나쁜 습관을 끊어내자 비로소 나의 하루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이번 주에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기철님은 처음으로 미안하다. 그날은 내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무례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의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을 때 자식들도 비로소 아버지를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닌 존경스러운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리를 두자 관계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기대를 버리니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의무적인 방문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더 책임감 있게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편안한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식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자식의 삶도 나의 노후도 망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내 소나기에 꽉 쥐고 있던 자식이라는 인연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 비로소 그 끈은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자식에게 인생의 정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혼자서도 얼마나 근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자식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기철님에게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경조사를 챙기느라 가기 싫은 예식장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짓고 동창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무리해서 비싼 옷을 사고 좋은 차를 고집하기도 합니다. 기철님 역시 그랬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내 형편보다 과한 지출을 하며 그것을 품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허상을 끊어내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체면치레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모임에서 내가 밥값을 안 내면 인색하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기철님을 괴롭히던 이런 질문들은 사실 타인이 던진 것이 아니라 기철님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올감이었습니다. 그 유령 같은 체면을 과감히 가위로 싹둑 잘라내자 가장 먼저 기철님의 지갑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던 불필요한 경조사비와 품위 유지비가 줄어들자 매달 통장을 보며 한숨 짓던 날들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남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 비로소 내 삶을 돌볼 진짜 자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철님은 그 돈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좋은 차를 샀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겉모습은 소박해도 내면은 더없이 풍요로운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리적인 해방감은 경제적인 이득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을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싫으면 할 수 없지라는 담담한 마음가짐이 생기자 세상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함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더 이상 기철님의 평온을 흔들 수 없는 사소한 소음이 되었습니다. 노후의 진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은
값비싼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가볍고 편안한 차림으로 자신의 내면을 산책하는 사람들입니다. 체면을 버리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남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내 심장 소리에 집중할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기철님이 찾은 천국은 화려한 해외여행지도 자식들의 극진한 봉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자물쇠를 스스로 부수고 나온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굽어있던 등을 꼿꼿이 펴고 내 안의 고요함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박기철님은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볼까, 어떤 조용한 평온이 나를 기다릴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던 예전의 초라한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저 홀로 서 있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한 한 명의 존엄한 어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사느라 잠시 나 자신과 소원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의 부드러움,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짜 천국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세월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고립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평온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홀로 서는 당신의 그 고귀한 뒷모습을 저희 인생지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